아주 씹히는 맛이 부드럽고, 원래 민간에 하늘에는 용고기, 지상에는 당나귀 고기라 해가지고 그럴 정도로 민간에는 아주 유명한 고기죠. 특히 걸륭 황제가 남순을 할 때 그 요리사가 이 요리를 냈거든요. 그랬더니 그 고기를 먹고 걸륭 황제의 얼굴이 아주 희색이 감돌았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유명한 고기고, 그 걸륭 황제가 이 고기를 먹고 그 요리를 만들었던 사람을 승진을 시켜줬어요. 그럴 정도로 유명한 요리가 된 거죠. 걸륭 황제가 맛보고는 향이 깊고 뒷맛이 좋다며 극찬한 이후에 당나귀 고기 요리는 제령의 명물이 되어 지금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방도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제령의 도심 풍경을 지나 이 지방 사람들도 잘 가지 않는 한적한 곳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들판에는 운하길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역사적인 장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이 갈라지는 곳에 용왕을 모신 분수용왕묘입니다. 여기는 분수용왕묘터가 있던 곳입니다. 운하가 항주에서부터 와가지고 저 북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서 큰 강이 흘러내려와가지고 남쪽과 북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그 물이 마주치는 곳입니다. 최부는 524년 전 바로 이맘때쯤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배의 난파를 두려워하며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자는 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였던 장소입니다. 지금 저도 와서 놀란 것이 이 운하길이 그전에는 여기서 배가 떠나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 와보니까 전부 다 이게 농토로 변했던 거죠. 그럴 정도로 오랜 시간과 환경 속에서 이렇게 변한 모습을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풍랑이 일고 배가 떠다녔던 그곳이 황량한 벌판으로 변해 있습니다. 고 운하길에 흘러간 세월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강남에선 작고 아기자기한 꽃길들과 구불구른 산처를 통과해왔던 물길이 강북에 다다르면 전혀 다른 풍경을 선사합니다. 강남은 수택이라 해가지고 물의 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하길을 따라서 오다 보면 아름다운 도시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양자강과 그 다음에 황하 사이에 회하라고 하는 큰 강이 흐릅니다. 그 회하가 중국의 남과 북을 가르거든요. 그 남쪽은 논농사지대고 위쪽은 밭농사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운하를 따라오다가 이 산동성에 들어오는 순간 이런 드넓은 대지가 전부 밀밭으로, 즉 밭농사로 바뀌는 거죠. 드넓은 밀밭이 불어오는 봄바람에 흔들리며 한적하고도 쓸쓸한 풍경을 선사합니다. 밀밭의 나무 한 그루가 그림처럼 아름답게 저를 맞았습니다. 나무 밑에는 밀밭의 영혼을 바친 누군가의 무덤이 소박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밀밭을 지나 한쪽에서 다시 이어지는 옛 수록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물길은 작은 구비조차 없이 길게 북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항주에서 시작된 운하길이 양자강을 건너서 이곳 산동성에 들어오면 마치 운하길이 하늘로 치솟듯이 일직선으로 뻗어갑니다. 그 이유는 이 산동성이 평야지대이기 때문입니다. 산동성에는 산이 적어서 수를 내기가 용이했기 때문에 하늘로 치솟듯이 막바로 북경까지 운하길이 내닿습니다. 수로를 내기 좋았다던 넓은 산동성의 들판은 이제 옛 영화를 잊은 듯 고요하기만 합니다. 옛 운하길을 따라 항주에서 열흘이 넘는 여정을 밟아온 저는 이제 운하길의 마지막 목적지 북경을 향해 달려갑니다. 제령에서 북경까지 옛 운하길은 끊어졌다 이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부의 발길을 따라 제령을 떠나 이제 운하도시 천진으로 향합니다. 산동성의 평야를 가로지르는 고속열차를 타고 빠른 속도로 물길 옆을 달려갑니다.
체부가 물길과 뱃길을 번갈아 지나갔을 그 길을 창밖으로 바라보며 지나갑니다. 체부의 조선시대와는 전혀 다른 속도로 살아가는 현대. 그가 처음 영파 앞바다에 상륙한 후 3개월째 지나갔던 그 길을 밤길을 도와 달려가며 저는 살아가는 속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속도를 얻으며 잃었던 것은 무엇인지, 편리함을 얻으며 잃었던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옛 운하길은 이제 다시 현대의 중국을 흘러가는 거대한 대운하와 만납니다. 흐르는 물과 함께 도착한 곳은 바레만의 진주라고 불리는 물의 도시 천진입니다. 해하에서 유람선을 타고 나아가며 중국 북방의 교통요지 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대 중국을 알려면 천진을 보면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의 근대사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던 천진은 물길에서 보면 수도 북경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이 물길을 따라서 내려가면 바다로 통하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항주에서 올라왔던 물길인 운하길과 만나게 돼서 이제 통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천우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우궁은 뭐냐면 그 중국의 강남 사람이나 화교인들이 가장 신봉하는 신을 모시던 곳이거든요. 그 신이라는 것은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는 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지역은 또한 그 중개 무역지로서 발전하게 되면서 천우궁이 있은 다음에 천진이 발전했다 하고 할 정도로 천우궁의 그런 위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천진을 발달시킨 천우궁은 도대체 중국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물길을 가르던 뱃사람들이 신봉하던 여신 천우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천우궁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요. 이곳은 수많은 중국인들이 찾는 신앙의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천우궁을 방문한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만지려고 애쓰고 있는 이것은 기린상입니다. 만지면 복을 가져다 주고 자손이 번성한다고 이들은 믿습니다. 중국에서는 오랫동안 기린을 생명을 수호하는 덕의 신으로 여겼으니 천우궁을 지키고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고문화 중심거리에 자리한 천우궁은 천진 민속박물관이기도 합니다. 천우라는 호칭을 얻은 해양의 여신 마조는 바다에서 난파된 배를 구해주는 여신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천우궁의 한쪽 벽에는 번성하던 시절의 천우궁의 모습을 벽화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뱃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천우 여신에게 뱃길에